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독감 백신을 맞은 뒤 사망한 사람이 12명 늘어 최소 48명으로 집계됐습니다. 하지만 보건당국은 작년에도 접종 일주일 내 사망자가 1,500명이었다며 접종을 중단할 상황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정치권은 오늘도 윤석열 검찰총장을 놓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윤 총장을 사퇴시켜야 한다는 말까지 나왔고 국민의힘은 윤 총장을 옹호하면서도 정치권 행위에 대해서는 기대와 우려를 동시에 드러냈습니다. 공수처 설치를 두고 갈등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법을 바꿔서라도 올해 안에 설치하겠다고 압박했고 국민의힘은 라임 옵티머스 사건 특검을 조건으로 내걸고 맞섰습니다. 타이어업체의 타이어뱅크 가맹점 업주가 고객 차량 타이어 휠을 일부러 파손한 뒤 교체를 권유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업체와 가맹점주가 사과했지만 비슷한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는 차주들 고소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뉴스의 조수빈입니다. 독감 백신 접종 후에 사망했다는 신고가 오늘도 들어왔습니다. 신고 사례가 12건 추가돼 지금까지 48건입니다. 보건당국이 먼저 26건을 두고 전문가 논의를 마쳤는데 백신과의 인과성은 낮다고 잠정 결론을 내렸습니다. 첫 소식으로 김단비 기자가 전합니다. 독감 백신을 맞고 숨진 사례는 48명까지 늘었습니다. 다만 보건당국은 앞서 신고된 26건의 사망 사례를 모두 분석한 결과 예방접종과의 인과성은 매우 낮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검토한 사망 사례는 예방접종과의 인과성이 매우 낮아 인플루엔자 예방을 위해서는 예방접종을 지속하는 것이 필요하며 보건당국이 접종자의 사인을 백신 접종으로 보지 않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사인이 명확치 않아 부검을 실시한 20건 중 13건에서 심혈관이나 뇌혈관 질환 등이 확인됐기 때문입니다. 대동맥 박리래거나 아니면은 뇌출혈이래거나 하는 그런 명백한 그런 사망을 이를 정도의까지 어떤 질병을 확인하는 그런 경우들이고요. 두 번째는 숨지기 직전 증상입니다. 접종 후 사망에 이르게 하는 중증 이상 반응은 24시간 이내 나타나는 아나필락시스와 수일에 거쳐 팔다리가 서서히 마비되는 길랭발의 증후군이 대표적인데 이 같은 증세를 보인 사례는 없었다는 겁니다. 접종 부위의 염증이 병을 유발했는지도 따져봤지만 백신 부작용에 의한 사망으로 보긴 현재까지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접종 후 숨진 48건의 사례를 포함해 지금까지 신고된 접종 이상 반응은 최소 1,154건. 보건당국은 접종과 사망 사이의 인과성은 낮다면서도 예방접종을 서두르기보단 건강할 때 접종할 것을 조언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단비입니다. 네, 보신 대로 백신 접종과 사망 사이 인과관계는 아직 확인된 건 없습니다. 제조번호가 같은 백신을 맞은 뒤 사망한 사례도 여러 확인됐지만 질병관리청은 여전히 해당 백신 사용을 중지하지 않는다고 결론을 내렸는데요. 이유가 무엇인지 이다혜 기자가 설명합니다. 보건당국은 지금까지 사망자들이 특정 회사 백신이 아닌 여러 회사 백신을 맞았던 만큼 백신 자체의 문제일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밝혀왔습니다. 하지만 같은 제조번호 백신, 즉 비슷한 시간에 같은 공정으로 만든 백신에서 복수의 사망자가 나올 경우 특정 백신의 문제일 수 있어 해당 백신 접종을 중단할 수 있다고도 했습니다. 실제 지금까지 동일 제조번호 백신에서 사망자가 나온 사례는 12건, 27명입니다. 같은 제조번호 백신 접종 후 4명이 사망한 일도 있습니다. 하지만 보건당국은 해당 백신 폐기나 접종 중단을 하지 않겠다는 방침입니다. 단순 이상 반응 사례로는 폐기를 판단하기에 무리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의 제조번호가 약 15만 명 전후의 그런 백신을 생산하기 때문에 중증 이상 반응만 신고가 돼도 이걸 다 중단을 하게 되면 굉장히 인과관계가 불분명하고 백신 때문에 사망한 것이 아닐 수 있다는 통계 근거도 내놨습니다. 지난해에도 65세 이상 인구 가운데 백신 접종 후 일주일 내에 사망한 사례가 1,500명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국민 불안감은 여전합니다. 더 의구심? 어떤 의구심? 꼭 작년에 그렇다고 해서 올해도 이렇게 빨리빨리 발생하는데 그걸 타당하다고 할 순 없다. 며칠이라도 기다렸다가 한 번 더 그 결과가 나온 다음에 맞게 하는 게 더 낫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고 근데 그러다 보면 또 뭐 많은 사람들이 밀리니까. 보건당국은 불안감을 조성한 부분은 국민들께 송구하다며
사인에 대해 신속히 조사하고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이다혜입니다. 네, 지금부터는 검찰과 법무부 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많은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입힌 라임 사태, 서울 남부지검이 수사하고 있죠. 정치가 검찰을 덮어버렸다. 전 지검장이 뼈 있는 말을 던지고 떠났는데 추미애 장관 이번에는 하루 만에 새 남부지검장을 임명하면서 윤석열 총장한테는 사실상 통보하는 수준에 그쳤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먼저 최주영 기자입니다. 대검찰청 국정감사 중 검찰 인사 논의에서 사실상 배제됐었다고 주장한 윤석열 검찰총장. 근데 인사는 다 짜져 있고 그런 식으로 인사하는 법이 없습니다. 뭐 이렇게 인사 이렇게 보여주는 게 그게 인사 협의가 아니거든요. 검찰 내부에서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라임 수사를 지휘하는 서울 남부지검장을 임명하는 과정에서도 윤 총장과 제대로 된 협의를 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사실상 통보에 가까웠다는 겁니다. 검찰청법에 따르면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 의견을 들어 검사 보직 제청을 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추 장관이 어제 오후 이정수 대검 기획조정부장을 후임 남부지검장으로 발표하면서 기조부장 자리는 이정현 대검 공공수사부장이 겸임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법무부는 검찰총장과 논의 후 임명했다고 설명했고 대검찰청은 인사 관련해서는 확인해줄 사안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제 라임 사태와 관련해 법무부 감찰관실과 대검 감찰부의 합동감찰을 지시한 추 장관은 수사와 감찰 모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라임 사태의 핵심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접대 대상으로 지목한 전 검찰 수사관도 특정해 압수수색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수사를 마무리한 뒤 감찰하는 게 일반적이라며 동시에 진행되는 건 부적절하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최주현입니다. 자, 국감 이틀이 지난 오늘도 실시간 검색어 1위에 오른 만큼 윤석열 총장 확실히 이목을 끌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아마도 정치 참여 가능성을 두고 이 말 저 말 나오기 때문일 겁니다. 하지만 윤 총장은 지난 2월 대선 후보 지지율 야권 1위를 기록하자 나를 여론조사에서 빼달라고 요청한 바도 있었죠. 민주당은 연이틀 총공세에 나섰습니다. 요약하면 윤석열은 정치 검사다 이렇게 못 박았습니다. 최수영 기자입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SNS를 통해 윤석열 검찰총장은 정치검사라며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김두관 의원은 검찰을 총장의 정치적 욕망을 위한 사유물로 전락시키고 있다면서 한쪽만 집중적으로 때리는 것 자체가 고도의 정치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조국 사태 수사가 윤석열 정치의 시작이라고도 했습니다. 신정훈 의원은 검찰총장직을 계속 수행하는 데에는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게 아닐까요라고 적었습니다. 여권 인사들도 윤석열 검찰 때리기에 가세했습니다. 구시대의 마지막 검사의 모습이 아니라 새 시대의 새 검사의 첫 번째 모습을 확실하게 보여줌으로써 검찰 역사의 새 장을 써야 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재판을 받고 있는 조국 전 장관은 SNS에 주권 재민이지 주권 재검이 아니라며 칼은 잘 들어야 하지만 칼잡이의 권한과 행태는 통제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친형 강제 입원 의혹 관련 무죄 선고를 언급하며 허위 기소로 한 삶을 끝장내려던 적폐검찰의 잔인함이 놀랍다고 했습니다. 민주당은 퇴임 후 국민에게 봉사하는 방법을 생각하고 있다는 윤 총장의 발언에 대해 검찰총장의 직분을 다하는 게 곧 국민에 대한 봉사라고 꼬집었습니다. 채널A 뉴스 최수연입니다. 그렇다고 국민의힘이 윤석열 총장 옹호 일색일까요? 딱히 대선 주자가 없는 상황에서 반기는 의원들도 있지만 회의적인 목소리도 분명 있습니다. 윤석열 총장 진짜 속내가 무엇일지는 이제 중요하지 않아 보이기도 합니다. 여든 야든 각자 유리한 쪽으로 윤 총장 발언을 평가하고 해석하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안보경 기자입니다. 저는 뭐 정치의 소질도 없고 정치할 생각은 없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 우리 사회와 국민들을 위해서 어떻게 봉사할지 그런 방법은 좀 천천히 퇴임하고 나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정치할 생각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한 답이 1년 사이 미묘하게 변하자 국민의힘에서는 제각각 반응이 나왔습니다.
유력한 대선 주자가 없는 상황이라 윤 총장의 의중과는 무관하게 윤 총장의 정치권행을 국민의힘 입당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선 당 지도부는 회의적입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변호사로서 봉사할 수도 있다며 반드시 정치하겠다고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정치를 오래 경험한 사람이 해야 실패가 좀 적지. 인기 있다 그래서 정치에 성공한 분이 드물지 않습니까? 국민의힘 대선 경선에 도움이 될 수 있다며 반기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장제원 의원은 SNS에 확실한 여왕벌이 나타났다며 윤석열 쇼크는 기존 대선 잠룡들의 발걸음을 재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 재선 의원은 문재인 정부와 맞선 인물이 이 땅에 다른 주자들과 경쟁한다면 나쁠 건 없지 않느냐고 했습니다. 윤 총장의 임기는 대선 8개월 전인 내년 7월까지입니다. 총장 임기 중에는 말을 아낄 가능성이 큰 만큼 윤 총장의 생각과는 무관한 정치권의 설왕설래는 퇴임 때까지 이어질 걸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안보겸입니다. 공수처 설치, 라임 옵티머스 사태, 사사건건 여야 힘겨루기가 팽팽합니다. 민주당은 법을 바꿔서라도 공수처를 설치하겠다, 협조해라, 국민의힘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특검을 우선 조건으로 내걸면서 동시에 공수처 위원으로 추천할 인사 2명을 내부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공태영 기자입니다. 민주당은 공수처장 추천위원회 위원 명단을 제출하라며 국민의힘을 압박했습니다. 조속히 야당목 추천위원을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수처 출범은 더 이상 미룰 수가 없습니다. 제출 시한으로 정한 모레까지 야당목 추천위원 2명의 명단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국민의힘의 협조가 필요 없도록 법을 개정해 올해 안에 공수처를 출범시키겠다는 계획입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공수처장 후보자를 7명으로 구성된 추천위가 6명 이상 찬성으로 추천하도록 했습니다. 추천위가 구성되지 않으면 공수처 출범이 안 되기 때문에 2명의 추천위원 추천 권한을 갖고 있는 국민의힘의 협조가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공수처 출범의 조건을 내걸고 맞서고 있습니다. 라임과 옵티머스 사건에 대한 특검 도입에 민주당이 동의해줄 경우 추천위원 명단을 내겠다는 겁니다. 특검 도입 없이는 공수처 설치도 없습니다. 야당을 배제하려는 법 개정 시도까지 하는데 저지하고 특검 도입을 반드시 관철시키겠습니다. 국민의힘은 대검 차장검사 출신 임정엽 변호사와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을 지낸 이헌 변호사 등을 추천위원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협상에 진척이 없을 경우 국회 내에서의 단식 등 다양한 투쟁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여야 원내대표는 다음 주 초 따로 만나 막판 합의를 시도합니다. 채널A 뉴스 공태현입니다. 네, 11개나 시작하겠습니다. 정치부 이민찬 기자가 나왔고요. 자, 첫 번째 주제 보면요. 네. 자, 국회와 동물들 모습이 보이는데요. 네. 국회에서 또 충돌이 있었죠? 국회 과방위 국정감사가 어젯밤 마무리됐는데요. 막말과 고성이 오가면서 또 동물국회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그 장면 보시겠습니다. 일본이 남았고 중간에 끊어버리고 그것도 간사한테 사과하십시오. 충분히 시간을 훨씬 더 많이 드렸습니다. 위원장이라고 진짜 들어봐서 정말. 야, 박성호! 정의를 선포합니다. 자, 제 두 눈을 의심했던 장면인데요. 질의 시간 1분 때문에 일이 커진 거죠? 맞습니다. 남은 시간을 지금 쓰겠다. 아니다. 나중에 쓰게 해주겠다. 이렇게 실랑이를 벌이다 일이 커진 건데요. 예. 표면적으로는 질의 시간 1분 때문인데 주요 증인 참고인 합의 불발같이 국감기간 내내 쌓인 갈등이 마지막 날 폭발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원래 쌓인 게 많으면 별거 아닌 것 같고 폭발하기 마련이죠. 네. 회의가 10분 만에 속개됐습니다. 분위기는 안 좋았고요. 별다른 유감 표명 없이 냉랭한 분위기가 이어졌는데요. 이번엔 차수를 변경해 회의를 더하자는 야당과 자정전에 끝내자는 여당이 또다시 맞붙었습니다. 오늘까지 국정감사 하기로 한 게 합의예요. 결정합니까? 같이 합의해야 무슨 시간 가지고 그래요? 결국 이날 국감은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차수 변경 없이 종료됐습니다.
앞으로 예산안도 처리해야 되고 법안도 처리해야 되는데 참 걱정입니다.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자, 달라진 증인들. 네. 조수빈 앵커는 국감 풍경하면 어떤 장면이 가장 먼저 떠오르나요? 일단 아까처럼 고성 막말이 오가는 거하고 예. 이렇게 국회의원들이 공공기관장들을 막 추궁하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올해 국감에선 증인들이 오히려 의원들에게 큰 소리치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정재훈 한수원 사장은 월서 기록이 조기 폐쇄 결정에 대한 답변 중 위증 논란에 휩싸였는데요. 이렇게 답했습니다. 3,000억에서 1,700억이 되더니 167억이 됐습니다. 사장님께서 위증하신 것도 있습니다. 그 위증에 대해서는 나중에 의원님도 책임을 지십시오. 사과하십시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일어나서 머리 한번 숙이십시오. 의원도 책임져라. 이게 국감장에서 나오기 쉽지 않은 말인데, 자,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은 여당 의원 질의에 대해서 모독이다. 이렇게 반발까지 했죠. 네, 민주당 이해찬 전 대표 출판 기념회에 참석해서 민주당 20년 집권 이렇게 건배사를 해 논란이 됐던 인물이죠. 이 회장은 국감장에선 여당 의원과 공방을 벌였습니다. 며칠 전 산업은행 홍보실에서 기사 내용을 바꿔달라고 했던 공문입니다. 뭐가 연상이 되십니까? 공소장에 떼달라. 안 그러면 가만히 안 두겠다. 정확하지 않은 정보는 수정해달라고 할 요구가 있고 권리가 있습니다. 그것을 빗대어서 삼성운운 하시는 거는 대단한 모독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19일에는 최창희 공영홈쇼핑 대표가 자신의 말을 끊은 류호정 정의당 의원에게 어이라고 했다 사과하기도 했었죠. 당연히 국감장에서 질문을 받았으면 할 말은 해야겠죠. 다만 질문을 할 때나 답변을 할 때나 상대방의 입장에서 예의는 지켜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여랑야랑은 역지사지로 정해봤습니다. 네, 역지사지. 지금까지 여랑야랑이었습니다. 타이어가 신불보다 싸다는 카피로 유명하죠. 타이어뱅크가 곤혹스러운 상황입니다. 가맹점 업주가 손님 바퀴를 일부러 부수고요. 교체하시라 권유했던 사건 때문입니다. 무리를 빚은 당사자가 자필로 사과도 해봤지만 여기저기서 고소당하는 처지가 됐습니다. 구자준 기자입니다. 광주시 한 타이어뱅크 매장. 작업자가 타이어 휠에 스패너를 끼우더니 힘껏 들어올립니다. 멀쩡한 휠을 고의로 훼손한 겁니다. 피해 차주가 블랙박스 화면을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리면서 이 같은 사실이 드러났고, 조사 결과 가맹점 점주가 고의로 휠을 훼손한 뒤 휠을 교체하라고 여러 차례 권유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점주는 뼈아픈 후회를 하고 있다며 책임지겠다는 자필 사과문을 올렸고, 타이어뱅크 측도 해당 점주를 경찰에 고발했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분노한 누리꾼들이 몰리면서 업체 홈페이지는 먹통이 됐습니다. 과거 이 매장에서 휠을 교체했다는 다른 고객들도 비슷한 수법에 당했다며 연이어 고소장을 내는 등 파장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수사하지 않은 상태고 지금 피해 사실 가지고 기초 사실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이제 피해를 주장한 사람들 저희가 추천할 수 있습니다. 해경 구조대원이 남성을 부축해 구조정에서 내립니다. 부산 남해항에 정박 중인 선박에서 작업을 하던 50대 남성이 넘어져 크게 다치는 사고가 났습니다. 해경은 연안 구조정을 현장에 파견해 남성을 병원으로 옮겼습니다. 오늘 새벽 부산 해운대구 한 아파트 계단실에서 불이 나 20분 만에 꺼졌습니다. 주민 40여 명이 긴급 대피하는 소동이 빚어졌고, 연기를 마신 주민 8명이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채널A 뉴스 구자준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면서 100명 아래로 모인 집회가 곳곳에서 열렸습니다. 북한의 피격당해서 숨진 공무원 추모 집회도 지금 이 시각 열리고 있는데요. 현장 바로 연결하겠습니다. 남영주 기자, 해경은 재차 공무원이 월북한 것으로 결론을 내렸지만 유족들은 동의하지 않고 있어요. 현장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저는 지금 이곳 서울 종로에 나와 있습니다. 1시간 전부터 이곳에서 청년 보수단체가 숨진 공무원에 대한 추모 집회를 열고 있는데요. 현재 집회를 마치고 청와대를 향해 행진을 시작했습니다. 오늘 행사에는 숨진 공무원의 형도 참석했는데요. 북한에 억류됐다 숨진 미국 대학생 오토 원비어의 가족이 보낸 연대 메시지를 공개했습니다.
또 문재인 대통령에게 편지를 보냈던 공무원의 아들이 아버지에게 쓴 편지도 소개했습니다. 아빠의 명예를 되찾을 때까지 울지 않겠다며 아버지를 그리워하는 내용입니다. 앞서 서울 현충원에서는 사회 정의를 바라는 정부 교수 모임이 기자회견을 열고 공무원 피격 사건에 대한 정부 대응을 비판했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오늘 또 다른 집회도 여러 군데에서 열렸는데요. 네, 거리두기가 1단계로 낮아지면서 서울 시내에서 100명 미만 집회가 허용되다 보니 최대로 모일 수 있는 인원 99명이 참여하는 집회가 곳곳에서 열렸습니다. 오늘 서울 시내에서 99인 집회를 하겠다고 신고한 곳은 모두 23군데인데요. 모든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는 내용의 전태일 3법 추진을 촉구하는 민노총 집회 등이 열렸습니다. 오후 2시에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 자택 앞을 지나는 차량 시위도 열렸는데요. 추미애는 사퇴하라! 시위는 큰 충돌 없이 마무리됐습니다. 보수단체 8.15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예고했던 내일 대규모 야외 집회는 취소됐습니다. 100명 넘게 모이는 집회가 취소되면서 한글날 광화문 일대를 막아섰던 경찰 차벽도 등장하지 않을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종로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우리 공무원이 북한에 피격당한 사건은 유엔에서도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민간인을 살해하고 시신까지 불태운 건 국제인권법 위반이라는 규탄도 내놨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유엔이 우리 국방부 발표를 근거로 입장을 내놓은 마당에 시신 소각을 확인했다던 국방부가 한 발 물러선 겁니다. 최성 기자입니다. 북한이 서해에서 우리 공무원을 살해한 사건이 유엔 총회 화상회의에서 언급되기 시작했습니다.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은 북한 경비병이 총격을 가하고 시신을 불태운 사건은 자의적인 사살이자 국제인권법 위반이라고 규탄했습니다. 유엔 무대에서 북한의 만행이 지적되고 있지만 한 달 전 시신 소각을 확인했던 국방부 장관은 말을 바꿨습니다. 언론에 나오면서 제가 좀 급해졌습니다. 그래서 추정된 사실을 너무 좀 단도직입적인 단언적인 표현을 해서 이렇게 국민들이 심려를 좀 끼쳐드렸는데 당시 국회에 출석해 시신 소각을 직간접적으로 7차례 이상 언급했던 서 장관. 다양한 첩보를 정밀 분석한 결과 시신을 불태우는 만행을 저지르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틀림없는 사실로 정보로 인정되는 겁니까? 예,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불로 시신을 훼손했잖아요. 예. 입장문에도 만행이란 단어를 3차례나 언급했던 군 당국이 이제 와서 한 발 물러선 겁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우리 군의 입장 발표 다음 날 사살은 했지만 시신 소각은 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통지문을 보내왔습니다.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은 대한민국을 국제 거짓말쟁이로 만든 국방부 장관을 경질해야 한다고 SNS를 통해 밝혔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국방부는 시신 소각으로 추정한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고 북에 강한 경고 메시지를 보내기 위해 지난달 단정적 표현을 사용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채널A 뉴스 최선입니다. 네, 미국 대선 막바지 국면이라서요. 트럼프, 바이든 두 후보자 간의 광고 경쟁도 뜨겁습니다. 코로나19로 대규모 유세가 어렵다 보니 TV 광고가 더 중요한데요. 문제는 돈입니다. 재벌인 트럼프 대통령이 물량 공세를 할 것 같지만 선거 자금도 광고량도 오히려 바이든 쪽이 우세합니다. 그렇지만 광고 많이 한다고 꼭 대통령 되는 걸까요? 4년 전 힐러리는 트럼프보다 광고를 훨씬 많이 하고도 졌으니 승부는 뚜껑을 열어봐야 하겠습니다. 정한희 기자입니다. We try to see them as often as possible, and it's been 6 months. She had COVID 2 weeks later in her passing. 바이든 민주당 후보가 노년층 표심을 공략하는 TV 광고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코로나19 대응 실패를 꼬집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참전용사 등을 내세우며 미국 우선주의 감정에 호소하지만 I was sleeping in my car and didn't have any hope. My life is worth living. 자급이나 규모에서 바이든 캠프에 못 미칩니다. 9월 한 달 동안 바이든 캠프가 TV와 라디오 광고에 쓴 돈은 1,700억 원. 트럼프 캠프의 3배 수준입니다. 한국과 달리 미국에선 표현의 자유를 적극 보장하는 수정헌법 1조에 따라 후보들의 TV 광고가 무제한 가능합니다.
코로나19 여파로 대규모 유세가 어려워지자 두 캠프는 지금까지 TV 광고에만 1조 7천억 원을 썼다는 분석도 나왔는데 4년 전보다 3배 많습니다. 물량 공세가 펼쳐지고 있는 격전지 플로리다에서도 바이든 캠프의 TV 광고가 트럼프를 압도했습니다. 4년 전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했던 65세 이상 유권자 가운데 일부가 등을 돌린 것으로 조사된 이유도 바이든 캠프의 공격적인 TV 광고란 분석이 나옵니다. 트럼프 캠프로 향하는 정치 자금이 예전 같지 않아 남은 기간 광고 전쟁에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정한입니다. 요즘엔 국내에서도 많이들 챙기죠. 헬로윈 축제가 일주일 남았습니다. 이 집 저 집 다니면서 사탕 받다 보면 코로나19가 더 번질 수도 있을 텐데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현지에서 윤수민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해마다 10월 말이면 각종 분장을 하고 유령 호박을 손에 쥔 채 집집마다 사탕을 얻으러 다니는 어린이들. 트럼프 대통령도 백악관의 꼬마 손님들을 초대해 헬로윈 축제를 함께했습니다. 올해는 호박농장 입구에 손세정제가 등장했고 마스크 착용 필수 안내문이 걸렸습니다. 예년 같으면 이 호박농장은 어린이 손님들과 가족들로 붐볐어야 하는데요. 코로나19 여파로 손님들의 발길이 뚝 끊겼습니다. 사탕을 안 주면 장난치겠다고 외치며 이웃집 대문을 두드리는 트릿오얼 트릿 놀이가 제한되자 대면 접촉을 피하는 각종 아이디어가 등장했습니다. 마을에 나타난 대문 모양의 로봇. 어린이들이 다가가 사탕을 달라고 말하면 우편함이 열리고 초콜릿이 나옵니다. 긴 줄을 이용해 사탕을 건네는 집도 있고 나무 아래 과자를 매달아두기도 합니다. 조금은 답답하지만 집에서 화상 채팅을 이용해 분장을 한 친구들과 함께 헬로윈 파티도 즐깁니다. 어제 하루 미국에서 발생한 신규 확진자는 처음으로 8만 명을 넘었습니다. 슈퍼 전파일이 될 수 있는 헬로윈 데이를 앞두고 미국 사회는 긴장하고 있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채널A 뉴스 윤수민입니다. 내 딸의 엄마만 될 수 있다면 당신의 여자 한번 돼보려고요. 자, 오늘이 마지막 방송입니다. 드라마 거짓말의 거짓말 기다리는 분들 계시죠? 거짓말처럼 동시간대 최고 시청률을 기록했습니다. 자, 마지막 회까지도 화제를 낳고 있는데요. 오늘 뉴스에이서는 좀 반가운 분을 모셨습니다. 국민 악녀에서 엄마가 되어 돌아온 배우 이유리 씨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이유리입니다. 뉴스에 나오시니까 드라마의 한 장면 같습니다. 시작할 때 이제 초반에 나왔었는데 다 이제 오늘이 마지막 벌써 마지막 방송인데 네 너무 또 성적도 조금 많은 분들이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그 시청자 댓글 보니까요, 이건 거짓말의 거짓말이 아니라 고구마의 고구마다. 답답하다. 왜 이렇게 당하기만 하냐. 어떻게 마지막 회에는 좀 사이다 결말이 있습니까? 사이다 결말도 있고요. 그리고 또 끝까지 보셔야 알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저도 이제 댓글을 이제 보기도 하고 하는데요. 시청자분들께서 추리력이 정말 대단하시더라고요. 맞춰요. 네, 아니요. 되게 색다른 드라마가 나오기도 하고, 막 추리력들이 되게 되게 초월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재밌게 봤는데, 오늘 아마 보시고서, 끝까지 봐야 재밌구나. 이런 생각이 드시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 꼭 보셔야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은근히 필모그래피가 은근히가 아니라 굉장히 다양하세요. 근데 워낙에 연민정, 국민악녀 캐릭터가 강하다 보니까 이번에 또 드라마 제목을 보니까 거짓말하는 캐릭터구나 했는데 슬프고 좀 사연이 있는 엄마 역할이었습니다. 혹시 그런 점이 끌려서 작품을 선택하게 된 건가요? 전 작품이 아무래도 좀 코믹 드라마였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좀 많이 힘들더라도 좀 가슴 아픈 이야기? 이런 이야기를 이제 연기하고 싶었는데, 대본 연습의 영상이 이제 잠깐 나갔었던 적이 있었는데, 저는 이제 대본 연습 때 그렇게 많이 울어본 적이 없어요.
전체 대본 연습이었는데 되게 좀 창피했는데 너무 슬펐어요. 연습을 하는데도. 네, 그냥 이 대본을 보고서 많이 이런 사람도 있겠구나. 그래서 이제 선택을 하게 됐는데 아니나 다르게 좀 많이 좋게 봐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번에도 감옥을 3번이나 가신 거 똑같아요. 그 3번째 감옥행을 가셨더라고요. 그 모성의 연기는 좀 어땠나요? 좀 어려울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네, 저는 사실 모성의 연기가 많이 어려웠어요. 그리고 근데 이제 극 중에 지은수라는 역이 이제 낳자마자 헤어졌기 때문에 만나서 어떻게 표현하고 모성애를 어떻게 이 아이를 어떻게 사랑해줘야 되나 그런 표현 방법도 모르기 때문에 그냥 있는 그대로 그리고 이제 극 중에 나오는 그 고나이 우주라는 아이가 굉장히 사랑스러워요. 그래서 보시면은 그냥 똑똑하더라고요. 네, 너무 보호해주고 싶고 너무 귀하고 너무 여린 꽃잎 같은 그런 순수한 아이라서 모든 아이가 그렇지만 그냥 저절로 나왔던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시면서도 엄마 같아요. 그래요? 그죠? 제가 아직 이제 드라마 끝난 지 전 7월 달 저희가 100% 사전 제작이었기 때문에 7월 중순쯤에 촬영이 끝났는데 이제 다른 캐릭터를 하기 전까지 그게 계속 묻어 있어요. 묻어 있어요. 네, 그래서 아마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전 뉴스 끝나면 탁 돌아가 버리거든요. 원래 성격으로. 네. 근데 제가 인상 깊었던 게 그 엄마 역할에 몰입하기 위해서 아역을 가까이 가지 않고 멀리서만 지켜봤다, 처음에는. 네. 이렇게 원래 카메라가 꺼졌을 때도 그 상황에 몰입하는 편인가요? 이제 초반이나 이제 후반부로 갈수록 이제 친해져서 힘들잖아요. 그래서 다 같이 동료애로 막 웃으면서 농담도 하고 하는데 초반에는 특히 이제 캐릭터 이제 형성을 해야 되니까. 아이를 못 길렀던 엄마니까. 네네. 그래서 좀 거리 두면서 설레는 감정? 좀 그런 걸 노력했던 것 같아요. 지금 화면으로 봐도 정말 그 애틋한 표정 연기라든지 연기력이 정말 저는 이유리라는 배우가 이렇게 연기를 잘했구나. 다시 한번 느꼈어요. 제가 솔직히 너무 좀 죄송한 제가 이제 표현하고 노력한 거에 비해서 좀 많이 많이 사랑받지 않았나. 근데 아무래도 극 중에 극에 대한 힘과 그리고 또 감독님 또 이번에 또 영화 감독님이시거든요. 그래서 네, 동감으로 멜로 장인이셨고 해서 또 케미도 좋지 않았나. 그래서 6개월 정도 촬영을 했어요. 그래서 전 스태프분들이 다 같이 가족보다 더 얼굴을 많이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화면이 예뻤던 이유가 또 하나 있었군요. 감독님의 역할도 있었군요. 네, 무조건 여배우는 예쁘게 나와야 돼. 네. 오늘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그 화제 장면들을 영상으로 저희가 계속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저는 그 처음에 그 강지민, 연정훈 씨랑 이유리 씨가 서로의 상처를 처음 고백하는 장면이 굉장히 와닿았어요, 저한테는. 혹시 배우 이유리 씨가 꼽는 최고의 명장면은 뭘까요? 최고의 명장면? 나는 이 장면을 찍을 때 가장 몰입했거나 감동을 받았다. 그 선물 우리 우주한테 줄 수 있도록 정말 너무 많은 씬들이 있어서 좀 단계적으로 말씀드리면 아무래도 이제 감옥에서 이제 그런 게 이제 많은 사건들이 한꺼번에 몰아치기 때문에 그런 장면들도 되게 많이 기억에 남고요. 그리고 이제 극중 강지민 씨, 연정훈 씨를 유혹하는 변신하고 유혹하는 그 장면을 온 스태프분들께서 이렇게 다 집중하셔가지고 최대 예쁘게 어떻게 하면 안 예쁜 얼굴 예쁘게 나올까 그렇게 찍어주셨고 이제 들통나는 근데 가장 기억에 남는 씬은 이제 개인적으로는 우주를 이제 집 앞에서 처음 끌어안을 때 저도 그 장면이 좀 많이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오정을 굉장히 섬세하게 잘 표현하셨더라고요. 그냥 그 장면 찍을 때 좀 많이 그런 그 배우가 몰입을 해서 그런 부분들 어떤 부분들에 시청자들이 공감을 했다고 생각하세요? 막 저런 여자도 과연 있을까? 제발 행복하게 좀 둬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뉴스 프로그램이어서 저는 이게 막장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사실
막장이 더 많아서 현실에서 네 그래서 실제 이제 이런 인물이 우리가 다 모르고 있지만 옆집에서 있을 수 있죠. 네, 문 열어보지 않았지만 혹시나 문 닫힌 상황에서 그런 상황에 살고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으로 좀 연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더 극한의 상황에 처한 분들도 계시지 않을까. 그래서 최대 그런 포인트를 두고서 연기를 했던 것 같아요. 사실 아파트 문이나 이제 문이 닫혀진 상황이면 모를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시청자분들께서 제발 저기서 구출해달라고. 네, 그리고 또 연정훈 씨께서 너무. 근데 왕자님께서 이렇게 스윗 달달한 눈으로 딱 이렇게 기다리고 그게 계셨던. 뉴스와 드라마의 차이죠. 네. 네. 네, 그래서 그렇지 않았나. 네, 그렇습니다. 오늘 저희 뉴스에만 해도 정말 사연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 이유리 씨 말씀이 굉장히 저도 공감하면서 들었습니다. 혹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필모가 굉장히 다양한 배우예요. 정말 팔색조라는 생각이 드는데 20년을 이어왔잖아요. 배우 이유리만의 연기관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사실 연기하는 게 너무 정말 감사하고요. 너무 행복하고 정말 드리는 거 없이 그냥 믿어주시고 사랑 주시고 너무 많은 게 생기는 것 같아요. 많이 사랑해 주시고 그래서 제가 직접 가서 뭐 이렇게 친절하게 말씀 안 드려도 저에 대한 이렇게 배려나 이런 걸 해주시니까 너무 감사하고 두 번째로 배우로서는 이제 제가 이제 이유리로는 이제 하나로만 살 수 있잖아요. 근데 가면을 일단 여러 가지 캐릭터라는 걸 싹 쓰면 그 이름 하에 사실 좀 창피한 것도 있어요. 그 인물이 돼서 코믹은 사실 코믹 같은 것도 좀 창피하기도 하고 근데 이제 쓴 척하면서 그 인물을 살아가는 것도 굉장히 재밌더라고요. 저인 거 저도 알거든요. 그런 척하는 거지. 네, 그래서 그런 묘미? 배우만이 가질 수 있는 그런 특장점? 네, 그런 게 너무 큰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매력 있는 네,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보니까 워낙에 도전을 다양하게 해서 안 해본 역할이 있을까 싶긴 한데 그래도 앞으로 좀 이런 역할을 도전해보고 싶다. 채널에 의해서 이런 드라마를 제작하면 해보고 싶다 이런 거 있을까요? 그래요? 네. 사실 저 안 해본 거 너무 많습니다. 너무너무 많고요. 아직 뭐 액션 이런 것도 액션. 안 해봤고 또 장르물 약간 이제 저희 초반에 장르물처럼 나왔는데 장르물 그리고 또 우리 앵커님처럼 제대로 된 알려주신다고 네 제가 아나운서 역을 맡으면 앵커 역을 맡으면 꼭 도움을 받겠습니다. 네, 제가 전 역할이 앵커 역인데 혼자 하려니까 아무래도 안녕하십니까. 네. 네. 이렇게 하게 됐는데 어설프더라고요. 다음에 제가 꼭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아나운서 역할을 맡으면은. 자, 이제 마지막 질문이 거의 다 돼가는데요. 데뷔한 지 이제 20년 차고요. 제가 여러 가지 인터뷰를 좀 찾아봤는데 이런 얘기를 했어요. 2004년에는 실제 성격은 장난하게 좋아한다. 기회가 되면 코믹하고 발랄한 역할을 꼭 해보고 싶다. 2004년 인터뷰예요. 네. 이거는 이룬 것 같고. 네. 2002년입니다. 더 앞서서 금방 떴다가 사라지는 스타가 되기보다는 오랫동안 시청자들 옆에 남아있는 연기자가 되고 싶다. 네. 지금 인터뷰했던 거 기억나시죠? 네네네. 네. 항상 모든 배우분들의 아마 바람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사랑받는 네. 크게 사랑받는 것도 감사하지만 꾸준히 오랫동안 연기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는 거 그게 굉장히 감사한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물어보고 싶었어요. 이유리 씨가 처음부터 완벽한 스타가 아니라 정말 차근차근 올라와서 지금 대기만성형으로 된 거잖아요, 스타가. 지금 많은 분들이 일이 잘 안 풀린다든지 뭐 하다 그만둬야 될 것 같기도 하고 좌절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에게 배우 이유리 씨만 해줄 수 있는 조언이 있을 것 같아요. 나는 힘들 때 이런 식으로 넘어왔다. 말 그대로 스타잖아요. 네. 근데 별이 계절에 따라 있었다 없었다 반짝였다 없어졌다 하잖아요. 그 빛에 의존하기보다 그냥 스스로 만족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좀 찾아가시면 좋지 않을까. 조언이라기보다 그냥 제 주관은 저는 이제 좀 그런 생각을 해요. 누군가의 빛에 의해서는 사라질 수도 있으니까 네, 그냥 제 주관을 가지고서
일을 사랑하는 거, 네, 그게 가장 행복하지 않을까, 가장 내가 기쁘게 느끼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정말 많은 분들에게 좀 기감이 되는 말씀이셨는데요. 네, 앵커님도 그러실 것 같은데. 그리고 저도 방송을 한 16년째 하다 보니까 힘들 때가 많은데 이유리 씨 보면서 다시 한번 또 다잡아 보게 됩니다. 마음을. 감사합니다. 진짜로. 예. 자, 지금 보시는 분들이라면 배우 이유리를 사랑하는 분들일 거예요. 그분들에게 마지막으로 또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정말 드리는 거 없이 이렇게 많이 사랑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께 이제 보답해 드리는 길은 주어진 이런 기회에 최선을 더 다해서 더 좋은 모습 보여드리고 열심히 발전하는 모습 보여드리는 게 보답인 것 같아요. 네, 정말 열심히 하는 배우, 좋은 모습 보여드리는 배우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거짓말의 거짓말 10시 50분에 마지막 회가 방송이 됩니다. 지금까지 배우 이유리 씨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코로나19로 지친 국민 여러분께 작지만 힘과 기쁨이 되어서 매우 큰 영광으로 생각하고 항상 우리 공도는 국민 여러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겨울 외투 꺼내 입으신 분들 많으시죠? 오늘 아침 얼마나 추웠는지 서울에서는 올가을 첫 서리와 첫 얼음이 관측되기도 했습니다. 내일 오후부터는 추위가 조금씩 누그러질 텐데요. 다만 일부 내륙에서는 일교차가 15도 이상 크게 벌어지는 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아침 서울은 6도, 대구는 7도로 오늘보다 기온은 오르지만 여전히 쌀쌀하겠고요. 한낮에는 서울 18도, 부산은 21도로 예년 가을 날씨를 회복하겠습니다. 내일은 오후부터 하늘에 구름만 조금 지나겠고요. 공기도 쾌청해서 활동하기 좋겠습니다. 다만 강원 동해안에는 건조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종일 대기가 건조하겠습니다. 당분간 맑은 날씨가 이어지면서 날이 갈수록 건조해지겠습니다. 화재 사고 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내일도 뉴스입니다.